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4편 원자의 춤. 일주일 후 삽시도 횟집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연구원들이었다. 그들은 대천항 인근에서 열리는 해양과학 학술대회에 참석차 내려온 길이었다. 이곳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김 교수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HEO의 집합체가 만들어내는 장관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HEO요? 수정이 호기심을 보였다. 최근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모든 관련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아, 물의 화학식이에요.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한 거죠. 수정은 깜짝 놀랐다. 수소가 물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요. 사실 수소라는 이름 자체가 물을 만드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하이드로가 물이고 진즈가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탈레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근 매일같이 횟집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손님들이신가요? 탈레스가 수정에게 물었다. 물리학자 선생님들이에요. 방금 수소가 물을 만드는 원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탈레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2600년 만에 제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가요? 김 교수가 놀라며 일어났다. 혹시 탈레스라고 하신 분이 그 유명한? 네, 바로 그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겸손하게 인사했다. 연구원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탈레스를 바라보았다. 정말 영광입니다. 과학사에서 배운 최초의 자연철학자를 직접 뵙다니요. 자리에 앉은 김 교수가 말했다. 사실 선생님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명제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다. 우선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가 수소거든요. 우주 질량의 약 75%가 수소예요. 그리고 별에서 다른 모든 원소들이 수소로부터 만들어지죠. 수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정말로 모든 것이 수소에서 나온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김 교수가 답했다. 빅뱅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였고 별의 핵융합을 통해 헬륨, 탄소, 산소 등 무거운 원소들이 차례로 만들어졌거든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이 맞았군요.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건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다. 지구 생명체의 기원도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바다에서 탄생했다고 여겨지거든요. 수정은 점점 흥미로워졌다. 그럼 과학으로 봐도 탈레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김 교수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히 물의 특별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현대과학도 탈레스의 직관을 뒷받침해요. 물의 특별함이요? 젊은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은 정말 특별한 물질이에요. 우선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되면 밀도가 높아지는데 물은 반대예요. 얼음이 물에 뜨죠? 네, 그렇네요. 이것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아요. 표면만 얼고 아래는 액체 상태를 유지해서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죠. 김 교수가 덧붙였다. 또한 물의 비열이 매우 높아서 지구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바다가 거대한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는 거죠. 비열이요?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물은 이게 엄청나게 높아서 쉽게 뜨거워지지도 않고 쉽게 식지도 않아요. 탈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군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했다. 그리고 물의 분자 구조도 특별해요. HEO에서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겨서 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극성이요? 한쪽은 약간 양전하, 다른 쪽은 약간 음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을 만들어요. 수정은 처음 듣는 말이라서 뜻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김 교수가 쉽게 설명했다. 그 때문에 물이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만능 용매라고 부르죠. 생명 현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물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아, 수정이 갑자기 깨달았다. 그럼 저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물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젊은 연구원이 손뼉을 쳤다.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이 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요. 탈레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군요. 어떤 뜻인지요? 물이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자 매개체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감탄했다. 탁월한 해석이네요. 실제로 현대생화학에서도 물을 생명의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요. 수정이 궁금해했다. 그럼 물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나요? 연구원이 대답했다. 지구형 생명체는 불가능하죠. 물론 다른 행성에서는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다른 용매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물만큼 다양하고 안정적인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용매는 찾기 어려워요. 그럼 우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생명을 찾기 위해서죠. 김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나사 NASA의 외계 생명체 탐사 전략도 물을 따라가라 팔로 더 워터거든요. 탈레스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바다는 단순한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창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젊은 연구원이 덧붙였다. 지구의 물 대부분이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우주에서 온 선물이죠. 수정은 감동했다. 그럼 제가 매일 보는 바다가 우주의 선물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몸속의 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김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탈레스 선생님,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물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탈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는 2600년 전에 직관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그 직관이 왜 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군요. 과학과 철학이 서로 다른 길로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진리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탈레스를 과학의 아버지로 여기거든요. 신화적 설명 대신 자연현상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시도니까요. 그런데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아직 모르는 게 있나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물이 정확히 어떻게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의식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도 결국 뇌 속 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물질적 반응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죠. 탈레스가 깊이 있게 말했다. 그렇다면 물은 단순히 생명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조건이기도 한 셈이군요. 저희가 지금 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물 덕분이라는 그런 셈이죠. 젊은 연구원이 경이롭게 말했다. 물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럼 제가 바다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도 바다의 일부인 제가 바다 전체를 바라보는 거네요. 아름다운 표현이군요. 김 교수가 감탄했다. 철학자와 과학자가 만나니 이런 멋진 통찰이 나오는군요. 시간이 흘러 물리학자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김 교수가 수정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물의 과학에 대한 간단한 책이에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연구원들이 떠난 후 탈레스와 수정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수정이 말했다. 선생님의 철학이 과학으로 증명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물의 신비가 더 깊어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물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식의 문제도 그렇고 생명의 기원도 그렇고. 수정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평생 배워도 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바로 물의 매력이 아닐까요?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그렇습니다. 매일 마시고 씻고 보면서도 여전히 경이로운 존재.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에 썼다. 오늘 과학자들을 만나서 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배웠다. H2O라는 간단한 공식 뒤에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숨어 있을 줄이야. 탈레스 선생님의 철학과 현대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보니 신기했다. 2600년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내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생각도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면 결국 물이 물에 대해 사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특별해진 것 같다. 우주의 물이 나라는 형태로 잠시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신비롭고 경이롭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가 달리 들렸다. 단순한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주 최초의 수소들이 만들어낸 생명의 노래 같았다.